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현재 이 코스피는 소폭 오르고 코스닥은 조금씩 밀려나던 지금 1%가량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종목별로 어떻습니까? 네, 시장 장 초반부터 변동성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닥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다시 강하게 출현되면서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는 좀 상당히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또 고르게 또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거래소에서는 동반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 상승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세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힘이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화학 섹터 쪽에서 코롱인도와 효성의 오늘 강세도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일단 반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급락했었던 조선 섹터도 오늘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힘은 없는 상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와 부품 섹터, 그다음에 화학주 섹터 이렇게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코스닥 오늘도 내추럴 엔도테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부터 홈쇼핑 섹터들도 같이 내추럴 엔터텍과 함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섹터들도 마이너스로 반전돼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라든지 지금 에이블 CNC 등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과학 섹터 중에서는 코롱생명이라든지 LG생명과학 등도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메딕스도 하락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IT 섹터들도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오테크닉스의 급락이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 섹터 쪽에서는 NC소프트는 반등하고 있지만 컴투스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혹시 실망스러운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도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IT 섹터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SFA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급등을 했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건자재 섹터라든지 제약 섹터, 바이오 섹터 모두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 종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 조선주들의 반등이 오늘 눈에 띄네요. 현대중공업이 한 2%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그동안 좀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그동안 경기 민감 섹터주들이 환율에 눌려서 상당히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조정도 깊었습니다. 오늘 뭐 현대중공업 반등하고 뭐 삼성중공업 정도 소폭 반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탄력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뭐 조선 섹터들은 바닥을 확실히 더 잡는 거 좀 확인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자동차 섹터들 최대한 환율 엔화 약세라든지 달러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대 피해를 받은 섹터 자동차 섹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 이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하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기아차와 현대차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거래소 쪽에서 그동안 좀 많이 배제됐었던 자동차 섹터 쪽, 부품 섹터 쪽에서 좀 시장에서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라고 좀 봐주시고 대응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CCTV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선전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코콤도 한 3% 넘게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이쪽도 점검해 보죠. 네, 코콤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뭐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콤 위에도 아이디스돈 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콤도 장 초반보다는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죠.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적인 영향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점권 16,400원 오늘 저점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 이탈하지 않은지 여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18,000원대의 강한 저항대가 코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8,000원대 부근에 강한 돌파까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8,000선의 저항선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엔터 쪽 좀 살펴보죠.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한 1%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면서 반등 시세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좀 부진했어요. 오늘 20일선 좀 회복을 하려다가 좀 윗꼬리는 좀 달리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엔터 섹터 장 초반에 아주 강했습니다. YG 엔터라든지 CJ, ENM 모두 강
강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코스닥 약세와 더불어 함께 지금 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YG엔터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빅뱅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YG엔터도 긴 그림에서 보면 박스권에 gat혀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박스권을 이번에는 좀 돌파해 줄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물론 실적이 판가름을 해주겠습니다만은 YG엔터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45,000원과 5만 원, 딱 이 5,000원권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만 계속 대응하신다라면은 오히려 좀 수익을 내는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스가 뚫리는 쪽이 향후의 YG엔터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만 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가 YG엔터의 방향성이라고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평선이 수렴 밀집되어 있는 이 48,000원대 구간에서 얼마나 주가가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향후에 5만 원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바이오텍도 좀 살펴보죠. 단기 바닥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전날에 좀 좋은 신호가 좀 나온 것 같고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20일선 뚫고 올라서긴 했지만 음봉이 역시 좀 나오면서 탄력은 시장과 함께 둔화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죠. 바이오 섹터주들도 초반에 반등하다 다시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바이오텍도 장중에 고점 17,1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실명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성공 소식이 나왔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소식이라면 거의 상한가를 진입할 수 있는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일단 오히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오전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뭐 16,000원대 정도 지지력 좀 확인하시면서 확실한 지지력만 확인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뭐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7,000원 회복 여부를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내추럴 엔도텍 하한가 더불어서 지금 홈쇼핑주들 많이 밀립니다. 지금 GS 홈쇼핑, CJ 오쇼핑 한 2에서 3% 정도, 현대 홈쇼핑도 3% 넘게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쪽 살펴주시죠. 네, 홈쇼핑 주식들 가뜩이나 실적 안 좋아서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에 좀 유통주들의 순환매와 함께 홈쇼핑주들이 강세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내추럴 엔도텍 사건 이후에 홈쇼핑에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홈쇼핑 주식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기반으로 한다라면 일단 홈쇼핑 주식들 1분기 실적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추럴 엔도텍이 빠져나간 자리에 어떤 제품이 다시 뭐 히트 상품으로 자리하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홈쇼핑 주식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큰 모습이지만 주가 자체로는 바닥권대에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장기적인 악목에서는 바닥권대에서 안정화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내추럴 엔도텍 쇼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조금 더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에도 좀 살펴보죠. 코에가 지금 주가가 아주 크게 밀린 그 상황인데 오늘 200일선도 깨고 내려왔네요. 4월 한 달간 참 힘들었던 그 종목인데요. 이 불확실성, 경영권 매각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코웨이도 급락을 했습니다. 좀 막 상당히 안타깝죠. 10만 원대 훌쩍 넘어갔던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87,5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를 보면은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보다는 이 부근대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구간이 기간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은 한 91,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60일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해 줄 수 있느냐가 향후 주가적인 반등에 있어서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등하더라도 향후에 96,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당시에 수급을 좀 확인하시고 수급 부담이 좀 생긴다라면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실적을 믿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84,500원 정도에서 84,000원 정도에다 손절선을 좀 긋고 대응을 하시면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거래소에서 내수 관련 섹터들이 좀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주의를 하시면서 추세 유지와 함께 실적과 수급이 확실히 좀 수반되는 종목 위주로만 가격 조정을 이용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 밀리는 가운데 IT 부품 섹터가 좀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덕산 하이메탈도 한 4% 넘게 밀리고 SFA도 한 4% 넘게 5% 가까운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슈피겐 코리아도 전날도 많이 내렸던 종목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또 4% 넘게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리포트나 뉴스를 보면은 이 종목들을 왜 팔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다라고 그러는데 왜 팔까요? 반도체 섹터들 상당히 좀 좋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기계류들이 장비주들이 되겠죠. 장비주들이 잘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오테크니스 급락하고 SFA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말씀하신 대로 덕산 하이메탈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테라세미콘까지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플렉서블 라인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삼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주들이 좋지만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시세를 강하게 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후발주자들이 올라오다가 같이 하락이 휩쓸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FA 같은 경우는 물류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됐던 섹터인데 57,000원대 고점을 해서 벌써 지금 49,000원대까지 밀려있는 모습이라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지난번 반등 이후에 다시 되밀린 모습입니다. 다만 이오테크닉스 10만 원 재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관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IT 섹터,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맞겠지만 반도체 섹터라든지 향후에 뭐 삼성에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플렉서블 섹터들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번 실적 시즌을 조금 더 피해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